우리 빛이 미래에서도 빛날 수 있도록.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 가게사 이상일입니다. 최근 우리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으며 그 중에 많은 수가 외국 관광객일 정도로 한국의 전통문화는 이제 국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어둠을 밝혀 인류의 시간을 밤까지 연장한 전통 조명 문화도 함께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절반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아직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 조명 문화만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기와 빛이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그럴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과거에도 빛을 밝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고 쉬웠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에 그 관심 또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송전하여 우리 집까지 오는 과정에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빛의 역사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 과거부터 수많은 시도와 변화를 통해 지금의 조명 문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왜 우리가 전통 조명 역사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묻는다면 저는 이 역사가 현대 우리의 삶의 연장선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의 효율과 안전에 대한 갈망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노력으로 연기가 많고 수급이 불안정한 동물성 지방에 사용해서 연기가 적고 대량 생산이 용이한 식물성 기름의 도입, 보관과 품질이 우수한 초의 도입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자연환경에 의한 효율 좋은 에너지에 향한 갈망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왕실에서 전기를 받아들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갔습니다. 이 끝없는 변화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원을 빠르게 개발하고 선도하는 역사적 배경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가 전통 조명의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역사 속의 에너지원에 대한 과학적 접근에 기반한 탐구입니다. 전통 조명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형태로 떠올릴 수도 있지만 사실 조명에 있어 이러한 부분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빛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고대에 깨진 그릇에 그냥 기름을 담아 조명 용도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병의 목 부분만 남은 파편을 보면 내부에 기름 찌꺼기와 그을음이 남아 있어 깨진 토기 파편을 조명 도구로 활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의 토기 자원 재활용 과정을 살펴보아도 식기 그릇의 일부가 깨졌을 때 그 부분을 심지를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여 등잔으로 재활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불을 피우기 어려워 보이는 남은 그릇을 등잔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를 보면 식량으로도 기름이 풍족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소중한 기름을 조명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했던 것으로 어떠한 기름을 사용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료의 분석은 고대 조명도구의 그을음 또는 기름 찌꺼기에 담겨진 잔존 지방산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름이 남아있는 등잔이 삼국시대부터 다량 출토되었고 조선시대 자료에서도 흔히 보이기에 분석할 시료는 풍부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조명 연구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 이루어지지 못해 정말 몇몇 사례만 분석이 실되었습니다. 앞으로 조명 도구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우리 민족이 어떠한 에너지원을 선택했는지, 어떠한 변화를 거쳤는지, 그 변화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를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거쳐야만 진정한 조명 문화를 밝힐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종류의 물건이 조명 도구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를 확진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기름의 검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진정한 우리 역사의 조명 도구를 확인하고 밝힐 수 있길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조명 도구를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사용했는지, 왜 이렇게 사용했는지 실체적 복원을 시도해야 됩니다. 문화재는 감상의 대상만이 아니고 과거 선조들이 삶에서 사용한 물건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불을 피웠는지 그 모습을 밝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라 가야의 등잔 모양 토기를 보았을 때 쉽게 조명도구의 역할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법에는 에너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조상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불을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심지를 격리하고 고정하기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만들었으며
열기를 피하기 위해 손잡이도 별도로 부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등잔을 사용하면서 심지를 통해 연소되고 떨어지는 찌꺼기와 불똥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고자 기름바지를 추가로 등잔대에 설치한 지혜가 보입니다. 동일한 에너지의 소모로 효율성을 추구한 노력도 과거부터 꾸준히 고안되어 왔습니다. 높은 곳에 광원을 위치해야 빛을 넓게 퍼뜨릴 수 있기에 삼국시대 등잔의 아랫면에는 받침대를 붙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등잔에 줄을 매달아 높은 곳에 걸려는 노력도 유물에 남겨진 구멍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가 조선시대부터 현대의 손전등과 같은 형태가 발명되어 광원을 한 곳으로 집중하는 조족등이라는 조명도구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 모습을 복원하는 방법은 고대 조명도구에 남겨진 그을음 패턴의 분석에 있습니다. 어디에 심지가 위치하여 불을 피웠는지, 기름이 어떻게 담겼는지를 잘 살펴본다면 그 사용법 또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삼국시대 백제 등잔에 남겨진 잔존 흔적 분석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시기에도 정말 다양한 사용법이 존재했음을 직접적으로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적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적외선 촬영을 통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용원을 찾아낼 수 있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알아낸 과거 기름의 종류를 유물의 복제품에 직접 넣어서 불을 피워놓는 실험 방법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효과로 사용법 복원을 통해 우리의 문화 콘텐츠에 새로운 소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본과 중국에서는 고대 조명의 사용법을 복원하여 이를 영화 또는 드라마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조명도구 위주에서 더 나아가 다채로운 조명문화를 콘텐츠로 표출하여 K-조명문화의 확산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이고 종합적인 조명문화 연구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조명문화는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은 고대부터 동아시아 전반에서 유행하는 조명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여 자체적인 고안과 발전을 실시합니다. 중국에서 유행한 형태를 국내에서 새롭게 변형하고 이를 일본에 전파한 사례가 주목됩니다. 5세기에서 6세기경 동아시아에는 그릇 형태의 조명도구가 유행합니다. 공주 무령왕릉 등잔을 통해 백제가 이를 빠르게 받아들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동물성 기름을 포함한 여러 연료의 사용에 적합하게 등잔 내부의 구조물을 새롭게 만든 형태로 발전합니다. 이 형태는 백제 유민들을 통해 일본에 전파되었고 일본 조명도구의 시작이 되었다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조선시대까지도 중국과 일본과 다르게 벌집에서 나오는 밀랍초의 원활한 보급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잔호 환경을 극복하고자 기름을 사용하는 등잔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옥등이라고 불리는 강원도와 평안도, 함길도에서 나오는 백석이라는 고품질도를 활용한 등잔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종류는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아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중국 사신들이 선물로 요구하는 주요한 상품이 될 정도였습니다. 또한 전통 조명에 있어 불을 밝히는 기능적 부분 외에 과거 조상들의 사고와 관념도 주목해야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세종대왕께서 떠도는 영혼을 위로하는 불교의식인 수력제에서는 밀랍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생을 금하는 불교 계율을 존중하여 벌을 죽이고 얻는 밀랍의 사용을 금하고 기름 등잔을 사용하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조명문화의 연구에서 도구의 사용 그 자체뿐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조상들의 관념과 지혜를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조명문화 역사 연구를 접근해야 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K문화의 대중적이고 국제적 확산 속에서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지만 아직 전통 조명의 역사는 잘 알려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찍이 한국전력은 빛의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일찍이 파악하고 1920년대부터 고등기의 수집을 실시해왔으며 1998년에는 국내 최초의 조명사 연구소인 한국의 고등기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전력은 빛의 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한국 전통 조명의 역사를 알리며 이를 대중적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까지 우리는 4화에 걸쳐 생소했던 조명 문화에 대해 탐색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조명 문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기에 이 시간으로 모든 부분을 다루진 않았으나 인류가 빛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 조명 연료에 따른 동양과 서양의 조명도구 발전사, 그리고 한국 전통 조명의 역사와 미래의 연구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명도구는 인류 발전의 초기 단계부터 제작되고 활용되었으며 지금 현재에도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인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효율적인 조명을 위해 광원과 이를 위한 에너지의 개량을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명의 발전이 미래까지 계속될 인류의 과제임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조명도구에 대한 관심이 학계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확산되길 기대하며 여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력학회사 이상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